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저희가 라이브 중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당사자, 그리고 도박 중독이 되면 이제 주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거의 뭐 폐가망신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분들을 위한, 당사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심리 상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도박하면 이제 문제가 금전적으로 생기잖아. 재정 법률 상담까지 같이 도와 주신다고 합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8만 명이 이미 도움을 받고 있는 검증된 기관이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3년부터 2021년 8만 명이 넘어요. 여러 8만 명이 넘는 이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검증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하면서 이 불법 도박 사실 이야기하셔도 잡혀가지 않는다. 상담사가 오히려 그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보장은 확실하다. 네. 세 번째는 전문가들이 있다. 네. 여기 와가지고 그냥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도박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지금 나한테 해가 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알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상담해주고 그치. 또 어떻게 하면 지금 도박도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중독을 줄일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근절될 수가 있거든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일단 스탑. 주저하지 말고 24시간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6으로 1336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꼭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간 솔셜인가요? 어제 저 없을 때도 솔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던데. 그렇죠. 어제 무슨 얘기했죠? 어제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야 솔직히 경질설이 좀 경질설이 많죠. 왜냐면 라이버즈는 5실점을 하고 그렇게 졌는데, 그리고 약간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루머가 그렇게 나왔어요. 선수단 소셜을 믿지 않는다랑 보드진끼리 회동을 했다. 회동했다. 그리고 맨유와 리버풀 경기 때 소셜의 약간 눈망울이 어느 때보다 약간 촉촉해 보였다. 그게 루머로 있었다고요? 그건 이제 눈망울이 우리끼리 촉촉해 보였다? 추측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루머는 아까 두 개고 나머지 네. 하나가 이제 그거였어요. 사슴 같은 눈망울. 감독이 이제 그 사슴 같은 눈망울이 이렇게 보이면은 경질이 다가왔구나라는 약간 그 직감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솔샤르가 물론 이제 약간 분노의 참 표정이었지만 눈매가 좀 슬퍼 보인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있었죠. 노사눈인가요? 노르웨이 사슴 눈망울? 노르웨이 사슴 눈망울 그런 것처럼. 네. 아니 저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일정 때문에 이제 영상 촬영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진짜 그 솔샤르 영상으로 저랑 종윤 형이랑 두 개를 찍고 또 종윤 형은 심지어 찬우 형이랑 또 콘테 관련해서 하나 더 찍었어요. 예, 봤어요. 네, 근데 그걸 찍고 있는 동안에 찍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확 바뀌었죠. 네. 솔샤르의 중심. 이거 회동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드진 미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황을 좀 놓고 봤을 때. 뭐 퍼거슨이 지금 캐링턴 훈련장 방문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참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퍼거슨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사정 자체에 좀 관여를 어느 정도 하는 느낌이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는 아무리 구단이 본인이 관여되기 원치 않아도 말 한마디 하면 어쨌든 관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벵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벵거도 사실 아스날이라는 클럽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퍼거슨이랑 저는 동등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벵거는 사실 말을 안 하잖아.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 낫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스타일이 되게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아르테타가 한창 그렇게 욕먹고 안 좋을 때도 뭐 벵거가 훈련장에 방문을 했다느니 아니면은 뭐 벵거를 포함해서 보드진이 무슨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퍼거슨은 이와는 조금 달리 이런 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와 제이미 잭슨이 이 솔샤르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샤르는 퍼거슨의 조언에 따라 이 감독직을 두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토트넘전에서 팀을 지휘할 것,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종 결정은 글레이저 가문이 하겠지만 퍼거슨, 우드워드, 그리고 이제 우드워드의 후임이죠, 리차드 아놀드. 네. 리차드 아놀드는 0대5에게 아니 0대5에게가 아니지 리버풀에게 당한 0대5 패배 이후에도 솔샤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텔레그래프에서 아마 나왔던 그 보도를 기억하는데, 솔샤르 경제 가능성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퍼거슨은 솔샤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줄이 진짜 맞는 얘기라면 저는 조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퍼거슨이 그래도 믿고 있다면 맨유 보드진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함부로 못 자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애초에 솔샤르라는 사람 자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단한 레전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레전드라는 점에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 형철이 이 말하는 거에 좀 동의하는 바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퍼거슨 이후의 감독들을 묶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반무, 네. 모에스, 바날, 무리뉴. 이 셋은 엄밀히 따지면 선수 시절에 맨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솔샤르는 정말 그 잉글랜드 클럽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트래블을 이끌었었던 그 시즌의 주역이기도 했었고 9899.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박지성 선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고 나서 저는 솔샤르에 대한 첫인상이 딱 그거였거든요. 와, 유망주인가? 저 이 생각했어요. 네, 너무 동안이니까. 아니, 잘 모르니까. 네. 그때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유망주인가? 근데 나이가 엄청 많더라고. 그렇죠. 찾아보니까 되게 옛날부터 뛰었었던 선수. 박지성 합류 즈음에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말년이었어. 그때 네. 이제 말년이었고. 그래서 정말 말년까지도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몸담았었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퍼거슨이 지지한다는 사실, 그리고 구단의 레전드 선수 출신이었다는 사실, 이게 좀 쉽사리 솔샤르라는 감독을 내칠 수 없는 저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제 보았던 그 한 줄이 결국은 좀 의미가 컸던 것 같다. 텔레그래프의 그 한 줄. 그렇죠. BBC에서는 모예스랑 무리뉴 케이스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예스와 무리뉴는 일요일 경기를 패배로 치르고 난 뒤에 화요일이 돼서 경질이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네, 현지 시간으로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지는 수요일로 딱 넘어가는 네. 지금 타이밍일 겁니다. 맨유 관계자들은 몇 달 동안 솔샤르가 클럽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우드워드 전무 그리고 그의 후임인 리차드 아놀드는 정기적으로 구단주와 소통을 하고 있다. 일요일에 있었던 굴욕적인 결과가 솔샤르에 대한 해고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의 경제 사례는 화요일날 다 이루어졌는데 그쵸. 이미 화요일날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봐서는 솔샤르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보이네요. 그렇죠. 감독 경질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전임자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 화요일 그래도 넘겼으니까 좀 안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야, 역으로 카운터 수요일날 팍 치고 경제되고 막.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좋은 추억으로 남는 그러니까 어제처럼요. 아니, 존나 쓸데없는 네.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제는 어쨌든 진행 상황을 또 그렇지. 이제 전달을 해준 네.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ESPN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토트넘, 아탈란타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면 솔샤르의 운명은 다가오는 A매치 브레이크 동안 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 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빡세요. 전 토트넘은 지난 시즌 맞대결을 생각하면 좀 빡세요. 근데 나는 진지하게, 정말 네. 진지하게 접근하잖아요. 솔샤르랑 누누, 솔샤르가 개바릅니다. 근데 저는 역습에 있어서 지금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맨유가 지금 수비 조직력이면은 아무리 솔샤르가 누누보다 앞서는 감독인 거 맞죠? 좋은 감독 맞는데. 그러니까 딱 그 관점이에요. 솔샤르랑 누누의 네. 감독적인 것만 비교하잖아요. 저는 솔샤르가 낫다고 봐요. 네, 근데 매치업으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 맨유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맨유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사실 예상하라면 좀 토트넘 승이에요. 토트넘 승? 네. 오. 어제 원펀치에서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좀. 네네네. 네, 원투펀치 그거 얘기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금요일날 올라가요, 그거는. 아, 그래요? 옐로우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왜 찾아보라고 얘기했죠? 나 그 이틀 뒤에 찾아보라. 이틀 뒤에 네. 찾아보라. 경기는 주말인데 네. 주말 경기를 우리가 지금 1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토트넘전 있고, 그리고 아탈란타 빡세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도 빡세고, 이거는 뭐 사실상 형철이의 예상이 만약에 이제 맞아 떨어진다면 3패를 해도 이상한 경기는 아니다. 네, 그 이제 퍼거슨이 아마 만약에 조언을 진짜 해줬다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잘 좀 해. 이러면서 야, 씨, 내가 그래도 너 한번 잡아줬으니까 좀 잘 봐. 이렇게 하고 아마 솔샤르를 좀 독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야, 비록 우리 솔샤르가 전술적인 능력은 좀 떨어져도 임마 사람은 좋아. 이러면서 우리 솔샤르가 임마 비록 너네들 뭐 무리도 시키고 맥과이어도 돌아오자마자 뛰기도 하고 있지만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매기지 않았을까. 네. 매긴 거예요? 매기는 거죠. 전술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람 좋다. 사람 좋다.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착해 전형이죠. 네, 농담이고 근데 진짜 이 세 경기는 너무 부담이 좀 커 보이긴 하네요, 사실. 저는 그냥 토트넘전은 맨유가 이길 것 같고 아탈란타 맨시티는 불안하죠. 특히나 나는 아탈란타전은 깨박살나잖아요. 맨시티전 재대참사가 나올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반복될 수도 있다. 게다가 원정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맨시티가 너무 잘해서 맨시티 여기서 잘하지. 보면은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게 팀 분위기가 사실 썩 좋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가드가 최근에 그 관중이랑 대화한 거 관련해서 SNS에 업로드를 하기도 했었고 선수단 내부에서 좀 그런 기용 방식이나 뭐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잡음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나올 현재 수 있죠. 추측이 있어요. 네. 레시포드랑 맥과이어가 너무 일찍 복귀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도 지금 뛸만한 몸 상태인지가 의문이 남고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선수 개개인 쪽에서 실수가 나온다 한들 뭐 레시포드는 그 전에도 폼이 좋지 않았지만 맥과이어는 지금 피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과론적이거든요. 레시포드가 레스터전에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리버풀전에 좀 괜찮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잘 복귀시킨 게 되는 거고. 뭐 사실 그쵸. 근데 사실 아탈란타전까지 골은 넣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냥 그래 뭐 레시포드 역시 그냥 괜찮네. 근데 이게 또 리버풀전이 너무 허망하게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맞아요. 와중에 뭔가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철이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맥과이어와 레시포드의 그 조기 복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얘기가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맥과이어 핏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다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고 링가드 SNS는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이제 리버풀전에서 막 이렇게 링가드 몸 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뭐 욕을 했다, 뭐 이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라는 추측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링가드가 나와서 밝혔습니다. 관중은 그 나한테 욕한 거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렇게 안 한다는 듯이 더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나는 피치 위에 지금 있지도 않다라고 그렇지. 대답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거든요. 아니 나는 그라운드 지금 투입도 못 되는데 뭐 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지.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고 디에슬레틱에서는 솔샤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 만한 감독이 아니라는 생각은 지난 한 달 동안 선수단 일부에게 강하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선수들은 솔샤르의 매너, 헌신 그리고 이런 공적인 보호 그러니까 이게 퍼블릭 프로텍션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은 당연히 항상 비판의 최전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뭐 언론이 됐든 팬들이 됐든 비판을 받는 건데 솔샤르가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선수 보호를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터뷰는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선수단을 막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러지 날선 않았으니까. 인터뷰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보호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근데 과르디올라, 투엘, 클롭 이런 감독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가고 네.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세 감독이 너무 대단한 감독들이긴 하지만 근데 또 이 세 감독의 공교롭게도 다 프리미어리그에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맨유의 어떤 그 팀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 소샤르보다는 좀 더 능력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감독이 와야 되는 건 맞다고 보여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정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토트넘이랑 일요일날 경기가 있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아탈란타가 수요일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있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A매치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쪽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때까지가 딱 데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아르테타는 10월 그 A매치 전까지가 데드라인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르테타는 좋았어요. 그치.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지금 무패를 기록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쵸. 경기 수가. 펠리스전도 결국 라카제트가 구해냈고. 그렇죠. 6승 2무예요. 6승 2무. 8경기 네. 6승 2무. 예, 그래서 어쨌든 아르테타는 지금 그 A매치 브레이크 이전까지 결과를 만들었고 승점을 쌓아냈고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솔샤르는 지금이 이제 딱 그 시기거든요. 아르테타가 겪었었던 이 A매치 브레이크 3경기 모두 빅매치인데 이 빅매치 3경기 동안에 과연 솔샤르의 메뉴가 달라질 수 있을지. 맞아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니요. 쉽지 않다. 네, 저는 오히려 좀 패배를 계기로 감독이 바뀌기 여전히 맨유 팬분들은 바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리버풀이랑 할 때도 그 왜냐면 살라 응원하는 메뉴 팬들 많지만 그래, 우리 리버풀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이제 로저스 나가야 될 때 제발 좀 이렇게 맨유가 잡아줘가지고 로저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매년 지켜보시죠. 네,